반갑습니다. 셋단자 제341강입니다. 석양으로 인해 온 하늘과 온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런 붉은 것을 의미하는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셋단자 들어갑니다. 붉은색은 사람의 입술이나 피의 색깔과 같이 짙고 선명한 색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붉은 것을 의미하는 5개 한자를 모아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붉을적자입니다. 붉을적자는 붉다라는 의미가 있고 벌거벗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붉을적자는 흑토자와 마음 십자로 구성되었죠.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흑토자는 흙이나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십자는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의 깊은 곳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깊은 곳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붉을적자여서 붉을적자는 땅 아래 깊은 곳의 색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 깊은 곳의 색깔이 붉은색인 것이지요. 땅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은 과학이 발전하여 곳곳에 모르는 것이 없어서 땅 아래의 층층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쏙쏙들이 알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도 땅 아래에 무엇이 있었을까 충분히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붉을적자는 땅 아래 깊은 곳, 즉 마음 같은 곳에 불이 활발 타오른 듯 하여서 그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더 정확히 잘 알고 있지요. 지구는 지표면, 멘틀, 유핵, 내핵 등으로 구성되었고 유핵과 내핵은 액체 상태로서 내핵의 중심 온도는 6600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이니 지구 깊숙한 곳에 얼마나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불덩어리의 색깔이 붉은색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붉을적자는 지구 깊은 곳, 즉 심장 같은 곳에 불덩어리가 있어서 그 색깔이 붉은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덩어리가 땅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화산 폭발이지요. 그림처럼 시뻘건 불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는 적자, 흑자 할 때 적자라는 말에 붉을적자가 사용됩니다. 또 지구상의 가장 뜨거운 장소를 적도라고 하죠. 그때도 붉을적자가 사용됩니다. 붉을주자입니다. 붉을주자는 붉다란 의미가 있고 붉은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붉을주자는 한일자와 삐친 별자와 나무 목자로 구성되었지요. 그 중에서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글자의 상부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삐친 별자는 삐치다라는 의미로서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또 나무 목자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런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붉을주자여서 붉을주자는 하늘에서 비롯된 나무의 열매 색깔이 붉은색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붉을주자가 표현하는 붉은색은 과일의 잘 익은 색깔입니다. 이번에 붉은색은 잘 익은 사과나 감 같은 과일의 색깔인 것이죠. 잘 익은 과일은 좋은 양식이 됩니다. 과일이 잘 익으려면 날씨가 좋아야겠죠. 알맞은 비가 내리고 햇빛도 적당하게 쏟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비롯되어 자연의 은혜가 풍성해야 좋은 과일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구광역시가 사과의 주산지였었는데 지금은 많이 부상해서 경기도 포천시에서도 사과를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온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땅에서 좋은 기후가 형성되는 것도 이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재배되든 과일이 잘 익으면 붉은색이 되는 것인데 붉을주자는 나무에 달린 과일이 하늘에서 비롯된 좋은 기후로 인해서 익은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잘 익은 사과의 색깔이 붉은색이죠. 이런 빛깔을 표현하는 글자가 바로 붉을주자입니다. 주황색이라는 색깔 있죠? 주황색이라고 할 때도 붉을주자가 사용되고 도장을 찍을 때 사용되는 그 인주의 색깔도 붉을주자입니다. 도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그 인주에서도 붉을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붉을홍자입니다. 붉을홍자도 붉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붉을홍자는 가는실 멱자와 일할 공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서 가는실 멱자는 실이나 옷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할 공자는 일하다는 것으로서 어떤 물질을 가공하는 그런 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붉을홍자여서 붉을홍자는 실을 가공한 후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을 가공한다는 것은 염색하는 것이죠. 염색하여 생긴 색깔이 붉은색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속담은 아닌데 조선시대 이전처럼 무명옷만 입을 때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소망이 담긴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염색 기술이 별로 없을 때 일반 서민들은 결혼식 날 같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노릇으로만 무명옷만 입었습니다. 그것이 평상복이고 업무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 옷에 염색할 기회가 있다면 붉은색을 제일 선호했습니다. 실에 수고를 더하여 색을 입힐 수 있다면 당연히 붉은색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붉은홍자는 실을 가공한 색깔이 붉은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도 얼마든지 염색할 수 있지만 이는 염색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처럼 실을 염색하면 여러 색깔로 염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색깔 중에 붉은색이 단연 최고였던 것이죠. 이왕 염색을 한다면 붉은색으로 하는 게 가장 선호했던 색깔입니다. 그래서 붉은홍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깔을 표현하는 것 중에 분홍색이 있죠. 그 분홍색에도 붉은홍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얼굴이 밝은스러움 할 때 홍조를 띄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붉은홍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홍자는 셀단자 제171강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붉을단자입니다. 붉을단자는 붉다라는 의미가 있고 붉게 칠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붉을단자는 막을 경자와 한일자와 점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막을 경자의 이미지입니다. 막을 경자는 막다, 막히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동굴 안에 이렇게 막혀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일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가림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케이트처럼 가림막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점주자는 점을 의미하면서 물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점인 것이죠. 하나의 물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붉을단자여서 붉을단자가 표현하는 그 붉은색은 막힌 곳에 가림막을 해서 숨겨진 물질의 색깔이 붉은색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붉을단자는 광산에서 귀한 돌을 캐냈는데 그 색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게 파고들어간 굴 속에 들어가 꽁꽁 숨겨진 돌을 찾아서 밖으로 나와서 보니 그 색깔이 붉은 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색깔의 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귀하다고 하는 5색의 돌들 중에서 붉은색 돌이 가장 귀한 것이어서 붉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붉을단자는 동굴처럼 막힌 곳을 의미하는 막힐 경자와 그 안에 숨기기 위해 가림막을 의미하는 한일자와 찾으려고 애를 썼던 귀한 돌을 의미하는 점주자가 결합해서 막힌 곳에서 가림막으로 숨겨놓은 그 물질의 색깔이 붉은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는 가을에 나뭇잎이 붉게 변하는 단풍에서 붉을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나 머리, 옷차림 등을 곱게 꾸미다는 의미의 단장이라는 말에서도 붉을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붉을혁자입니다. 붉을혁자도 붉다라는 의미가 있고 빛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붉을혁자는 붉을적자가 두 번 겹쳐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붉을적자의 이미지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붉은색을 표현하는 것이죠. 흙의 밖으로 표출되면 이런 화산의 용암 같은 색깔입니다. 이런 모양을 의미하는 붉을적자가 두 번 겹친 모양이 붉을혁자입니다. 붉은색 위에 또 다른 붉은색을 더하면 훨씬 선명한 붉은색이 될 것입니다. 너무 붉어서 빛이 날 정도가 되는 것이죠. 붉을혁자는 붉다란 의미의 붉을적자가 두 번 겹침으로 훨씬 선명한 붉은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에서 가장 붉은 것은 아마도 태양일 것입니다. 태양빛이죠. 이른 아침에 붉게 타오르는 태양이 동해바다에 나타나면 온 하늘과 온 바다가 붉게 변합니다. 이 이미지처럼 온 하늘과 온 땅이 붉게 빛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빛나는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붉을혁자로 표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사용 단어로는 빛이 나서 반짝반짝하는 모양, 혁작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붉을혁자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업적을 혁업이라고 합니다. 혁업이라고 할 때도 붉을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붉을 뿐만 아니라 빛나게 붉은색이 바로 붉을혁자입니다. 붉은색에 관련된 셋단자를 해석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붉을적자가 표현하는 그 붉은 것은 땅 아래 깊은 곳의 색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용암의 색깔이 붉은색인 것이죠. 또 붉을조자가 있습니다. 이 붉을조자는 하늘에서 비롯된 나무 열매의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잘 익은 과일의 색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붉을홍자가 있습니다. 붉을홍자는 실을 가공한 후 그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것이죠. 염색한 후 옷감의 색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붉을단자가 있습니다. 이 붉을단자는 막힌 곳에 가림막을 해서 거기에 숨겨진 색깔의 물질이 붉은색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귀한 광물의 색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을혁자가 있습니다. 붉을혁자는 붉은 것이 겹치면 빛이 나는 붉은색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붉은 것에 또 다른 붉은 것을 더한 색깔입니다. 사람의 입술이나 피부 색깔과 같이 짙고 선명한 색을 붉은색이라고 합니다. 이런 붉은색을 의미하는 5개 한자를 해석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붉을적자는 땅속 깊은 곳에 용암의 색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을조자는 과일의 색깔을 말하는 것이죠. 잘 익은 과일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붉을홍자가 있습니다. 붉을홍자는 실을 염색한 그 후의 색깔입니다. 염색함으로 많은 색깔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선호하는 색깔이 붉은색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또 붉을단자가 있습니다. 붉을단자는 귀한 광물의 색깔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캐내는 귀한 돌들 중에 붉은색 돌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또 붉은 혁자가 있습니다. 붉은 혁자는 붉은 적자가 두 번 겹친 모양으로 붉은 것에 붉은 것이 합해진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붉은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붉은색을 의미하는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